예. 자, 좀 쉬셨죠? 예. 아직 안 들어오신 분도 계시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사함수 이전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사함수? 분사함수 이전. 자, 7번 봐보세요. 3번 분사함수 이전. 그럼 아까 우리가 분사함수 설치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다시 그려드릴게요. 자, A 법인 개공이 법인만 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주된 사함수는 어디다 뒀어요? 아까 종로에다 뒀잖아요. 근데 아까 분사함수는 어디다 설치했어요? 천안시 서북구에다 설치했다고. 그럼 아까 설치 신고는 주된 사함수로 갔죠? 그럼 이제 이 서북구에서 어디로 가고 싶어요? 평택시? 그래, 좋아. 여기 안 하면 이제 큰일 나. 그러면 이제 이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된 사함수는 움직이고 있어요? 안 움직이고 있어요? 주된 사함수 움직이면 아까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요. 내외에 그걸로 가고, 이제 분사함수 이전은 이 분사함수만 옮긴 거예요. 주된 사함수는 안 움직여. 그러면 이 분사함수 이전 신고는 주된 사함수에다 신고해야 될까? 분사함수 즉 서북구에다 할까? 평택시장한테 할까? 분사함수 이전할 때 평택시장, 서북구청장, 종로구청장 찍어봐요. 평택시장 아까 우리가 배울 때 이전 후에다 하니까 예 그러면 틀려. 종로구로 가요. 아까 설치 신고도 어디로 갔어요? 주된 사함수. 이전 신고도 주된 사함수. 며칠이네? 10일. 똑같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전 신고도 주된 사함수로 가요. 그죠? 그럼 이때 구비 서류는 뭘 제출할까? 신고 필증하고 사무실하고 증명서류. 아까 우리가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하고 사무실이죠? 여기는 신고 필증. 분사함수는 아까 신고 필증을 받았잖아요. 이거 등록증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사무실하고 증명서류,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신고 필증을 제출한 이유는 뭐요? 이거 제출한 이유. 이건 등록증하고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소재지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럼 소재지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그럼 누가 바꿔줘? 종로구청장이 신고필증 기재사항 바꿔서 무슨 교부? 재교부.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러 갈 때는 무조건 재교부야.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 서북구에서 분사무소를 서북구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분사무소를 여기서 옆건물로. 그러면 관할지역 내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아까처럼 재교부가 원칙, 기존 신고필증에 기재사항 바꿔서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원리는 똑같아요. 여기까지 했죠? 그럼 잘 보세요. 그럼 평택시장은 자기 지역에 사무소 온 사실, 들어온 사실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잖아요. 왜? 신고가 주된 사람을 갔기 때문에. 그럼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돼. 그럼 종로구청장이 여기다가 통보를 해주게 되겠어요. 언제까지? 지체 없이 통보를 해줘. 그럼 여기는 통보해줄까? 이 서북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이전했다고. 평택시장에만 할까? 서북구청 양쪽 다 할까? 평택시장에게만? 평택시하고 뭐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오로지 평택시만 좋아한 것 같아서 아주 좋았어요. 양쪽 다 해야 됩니다. 양쪽 다.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이것도 지체 없이. 그 이유는 왜 양쪽 다 하라고 했을까? 이유는 없어. 법에서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옛날에는 한 10년 전에는 이쪽만 했거든. 근데 법이 바뀌어서 오래됐어요. 10년 넘었어. 이 바뀐 데가. 양쪽 다 통보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양쪽 다 지체 없이 통보.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래서 이 분사무소 이전 이게 전부요. 별것도 없죠. 그죠? 밑줄 그어볼게요. 자, 거기 36페이지, 7페이지를 보세요. 7페이지 첫째 줄. 10일 이내 동그라미. 10일 이내 한다는 거 주된 사무소에 다 한다는 거. 무슨 사무소? 주된 사무소. 그럼 이제 구비 서류가
신고필증하고 사무실. 신고필증하고 사무실. 나와있죠? 양가리 2번 신고필증 무슨 교부? 재교부. 자, 두 번째 재교부하여야 한다. 밖으로 갔을 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단서가 있죠? 법인 개공이 분사무소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는 신고필증의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원리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가리 3번 이전 사실 통보 나와 있죠? 첫째 줄로다 이전 전 및 이전 후라는 단어 있어요? 이전 전 및 이전 후 밋이라 그랬죠? 그러면 한 군데요 양쪽 다 양쪽 다 통보 동그라미 이건 통보입니다.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알려준다. 이전했다고 알려준다. 그래서 분사무소 이전 분사무소 이전 끝났죠? 그래서 사무소 이전은 세 가지 배웠어.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 분사무소 이전 몇 가지? 세 가지. 자, 되게 쉽죠? 늦게 와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아주 좋았어요. 괜찮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들어갔냐? 거기 2절 업무 범위 들어갑니다. 업무 범위도 매년 출제가 돼요. 그 별표 보세요. 많아요, 적어요? 5개나 되죠. 그죠? 그래서 5개 매년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업무 범위 칠판을 한번 봐보세요. 좀 이따 체크해 드릴 테니까. 자, 업무 범위는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를 놓고 공부할 거예요. 첫 번째가 업무 지역 범위가 있고, 지역 범위가 있어요. 두 번째가 겸업 범위가 있습니다. 자, 물론 둘 다 시험 자주 나와. 둘 다 시험 자주 나오는데, 그 둘 중에서 더 시험이 많이 나올 것 같은 파트는 지역 범위겠어요, 겸업 범위겠어요? 지역? 겸업. 겸업은 매년 나와, 매년.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 분석하면 여러분들 29회죠? 28번은 나왔을 거예요. 매년 나와요. 겸업이 계속 출제가 돼요. 지역도 이제 간혹가다 나오고, 또 섞어서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올 건데, 겸업은 무조건 출제가 돼요. 올해도 나왔어요. 28회도 나오고. 형태만 약간씩 변형해서. 그죠? 그럼 이제 지역 범위부터 들어갈게요.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자, 우리 개공 종류는 몇 가지라 그랬어요?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 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 중개사. 또 법 부칙 있죠? 줄여서 중개인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죠? 그러면 법인 경우 업무 지역은 어딜까요? 그러니까 서북구에다 중개사무소를 뒀다 그러면 서북구만 할까? 충청남도 할까? 전국에 있는 물건 다 중개할 거야. 전국 다 해. 전국이야, 전국. 그럼 잘 봐봐요. 법인은 분사무소 낼 수 있어, 없어? 그럼 서북구에 있는 분사무소 업무 지역은 어디로 가야 돼? 서북구만 할까? 천안시까지 할까? 충남 다 할까? 전국 다 할까? 아, 분사무소도 전국? 다 전국? 아, 충청도만 해요? 애양심이 아주 두터워. 아니고 전국이야. 그러니까 뭐 서북구에 있는 분사무소에서 부산에 있는 물건 중개할 수 있다고. 있다고. 전국이야, 전국. 법인은 전국. 그럼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업무 지역이 전국.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제 개공 되잖아요. 그럼 부산에 있는 물건, 서울에 있는 물건 다 중개할 수 있다고. 그죠? 근데 이제 누가 문제예요? 중개인. 이 중개인은 어디까지 중개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예요. 원칙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관할 구역만 할까? 시도까지 할까? 시도까지예요. 시도 할 때 시, 여기서 시는 뭐란 말이에요? 특별시하고 광역시. 그러면 잘 봐봐요. 중개인이 그 서북구에 있다 중개인 사무소를 냈어. 그러면 이분 업무 지역은 천안시요, 충남도요. 충남도.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잘 봐봐. 근데 A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경력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옛날부터 해오신 분이니까. 근데 여러분 합격하면 전국에 있는 물건 중개할 수 있죠. 등록하면. 경력은 1년도 안 돼도. 근데 이분은 30년이 넘었어도
충청남도 물건만 중개를 할 수 있어. 속 터져 안 터져? 터지죠. 그러면 봐봐요. 이거 한번 봐봐. 이제 그려드릴게요. 맞춰보세요. 동그라미. 이게 뭘 것 같아요? 충청남도? 아니, 서북구. 자, 서북구에다가 중개인 사무소를 뒀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이분들의 업무 지역은 방금 어디라 그랬어요? 천안뿐만 아니라 충남도. 이 충남도의 물건은 다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서울 건 못 한다는 소리죠? 부산 건 못 한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업무 지역을 넓히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면 되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곧 배울 거예요.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정보망에 가입하면 업무 지역이 확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확대 가능한데 전국으로 확대된다 그러면 틀려.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것만 관할 지역 밖에 있는 물건도 가능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분들이 이제 중개인이 그러면 화가 나죠? 그러니까 정보망에 가입합니다. 정보망 들어보셨어요? 부동산 사이트, 전산망 있잖아요. 여기에 가입해. 그러면 그 정보망에 공개된 매물들이 있잖아요. 이 공개된 매물은 부산에 있는 물건도 중개할 수 있고 서울에 있는 물건도 중개할 수 있고 대전에 있는 물건도 다 중개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역으로 생각해 봐요. 여기 정보망에 공개되지 않는 부산 서울 물건은 중개해 못해? 못해요. 이건 중개 못해. 왜? 시도를 벗어났으니까. 근데 정보망에 공개된 것은 여기 벗어나도 관계가 없다는 거지. 그럼 만약 여기 공개되지 않는 저거 어디요? 창원이랄까? 공개되지 않는 창원에 있는 매물은 중개해 못해? 못해. 그래서 이제 전국으로 확대된다 그러면 틀리고 정보망에 공개된 것만 관할 지역 밖에 있는 물건도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표현이야. 이게 시험에 정보망에 가입하면 전국으로 확대된다 그러면 틀려버려. 그러니까 단순히 공부하지 말고 꼼꼼하게 해야 돼. 멍꼼하게, 꼼꼼하게 공부해라.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정리되고 있어요? 이거. 그럼 이제 밑줄 좀 그어볼게요. 자, 37페이지 업무 지역 범위 있잖아요. 자, 법인하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습니까? 자, 그 내용에 보면 두 번째 전국 동그라미. 그러니까 법인하고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전국이야. 분사무소도 전국입니다. 분사무소 업무 지역도 전국이라고 알고 계세요. 이게 무조건 전국에 있는 물건 중개할 수 있다. 근데 그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 가로 안에 뭐랬어요? 중개. 원칙은 당의 사무소 소재지 관련 시도, 두 번째 시도 있습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것만 중개할 수 있다. 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충청남도. TP에 넘어가세요. 근데 A가 있죠? 어디에 가입하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중개하는 건 당해. 거기서부터 밑쪽에서 당해부터.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 중개 대상물 이렇게 표현했죠. 그 지문 그대로 숙지하세요. 그 밑에다가 전국 확대 X라고 적으세요. 정보망에 가입에 따라서 전국으로 업무 지역이 확대된다면 틀려버려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 대상물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전국으로 확대된다면 틀려버린다고. 체크하셨어요? 네. 전국 확대 먼스 X. 이 말이야. 먼저 미쳐. 아, 좋았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정리됐죠? 업무 지역 범위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이제 겸업 들어갈게요, 겸업. 이 겸업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매년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랬죠? 지역 범위는 사실 공부할 거 없잖아요. 그죠? 겸업 들어갑니다. 겸업도 일단 이것부터 먼저 짚고 들어가야 돼요. 겸업 범위인데 이렇게 하면 돼요. 법인은 법인 개공이 있잖아요. 원칙적으로 겸업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 원칙은 중개업만 해야 돼요. 원칙은 중개업만 해야 되고 예외적으로 겸업할 수 있어요.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이 몇 가지? 6가지만 가능하다. 몇 가지만 가능하다?
근데 시험은 실질적으로 이제 6가지 속에 다 출제가 돼. 근데 이제 이 개인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두 개 합해서 개인 개공이라 해요. 법인하고 대립돼서 합해하고 개인 개공. 그럼 이분들은 원칙적으로 겸업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칙적으로 중개업하고 다른 업종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개업 하면서 편의점 할 수 있고, 같이. 중개업 하면서 다른 가게 같이 할 수도 있다고. 겸업이 가능해요. 원칙으로 겸업이 자유로워. 근데 여기도 겸업이 못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 못 하겠어요? 겸업 못 할 수 있는 경우.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하는 규정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중개사법도 마찬가지고. 다른 법률 규정이나 우리 중개사법 규정에서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겸업을 못해. 근데 이런 규정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들 있잖아요. 모든 공무원이 아니고 일정 공무원들. 이분들은 영리행위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중개업도 영리행위니까. 그래서 공무원 신문으로 중개업을 못하는 거지. 이해되세요? 이런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하는 규정. 이런 규정 극히 드물어. 그러니까 개인들은 겸업이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다. 법인은 원칙은 뭐만 해야 돼? 중개업. 6가지만 겸업할 수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는 시험이 여기서 다 나와요. 이게. 그럼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가 볼게요. 중개법인을 법인 개공이라라. 이분이 겸업할 수 있는 업종 6가지. 하나씩 분석 들어갑니다. 자, 6가지인데 여기 책을 보세요. 자, 2번에 보면 법인 개공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 제한은 중개업 동그라미 다음에 규정된 업무 외에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중개업하고 6가지만 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럼 6가지 없이 업무가 1, 2, 3, 4, 5, 6 있어요? 자, 보세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봐보세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상업용, 상가하고 주택이에요.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만 겸업합니다.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을 겸업할 수 있어요. 직접 임대업을 겸업할 수 있다. 직접 임대 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가능해요? 안 돼. 그 옆에다 적어. 임대업 X.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임대업은 못합니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만 겸업합니다. 여러분들 그 주택 여러 개 가지고 임대사업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법인 개업공인 중에서는 임대사업을 못한다고. 임대 관리만 하지. 그러면 개인들, 개인 개공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통 개인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개업 하면서 중개사무소 내놓고 영업하면서 임대사업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이 할 수 있어요. 왜? 겸업이 자유로우니까.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할 때는 못한다고. 다른 법에 못하는 규정이 없어요. 임대사업은.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할 수 있어요. 중개업, 중개사무소 내면서 임대업도 같이 할 수 있다. 그럼 별도 임대사업 별도 등록해야 돼. 이해됐어요? 그러면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업을 한 게 아니라 임대관리 등 관리 대행. 자, 2번 읽으세요.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상담 동그라미. 상담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영어로 뭐라 그래요? 컨설팅이라고 적어. 상담은 컨설팅이라 그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 딱 하나만 적어봐요. 개발 밑줄 그어보세요. 개발. 그러면 부동산 개발업을 겸업한다. 부동산 개발업을 겸업할 수 있다. 이렇게 질문 떴어. 이건 맞아요? 틀려요. 부동산 개발업 X입니다. 개발업을 한다는 거예요?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한다는 거예요? 상담을 겸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개발하면 좋냐? 조언해 준 거. 상담을 겸업하는 것이지 직접 개발업에 뛰어들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걸 주의해야 돼. 이게 문제예요. 시험에 부동산 개발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를 대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개공을 대상으로 뭐라 그러세요?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 제공 이쪽 거 보세요. 이걸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고 프랜차이즈업. 프랜차이즈업 들어보셨죠? 프랜차이즈업이라네. 프랜차이즈업이라고 적어봐요. 아까 상담 컨설팅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면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 제공은 뭐라고 표현해?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프랜차이즈업이라네.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거 딱 하나야. 오로지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돼요? 개공. 그게 중요해요. 일반인 X라고 적었어요. 자, 개업공인 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 기법을 제공해준다. 이거의 핵심. 일반인 먼스 X. 자, 너무 웃지만 말고 빨리빨리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쵸? 프랜차이즈, 이건 오로지 누구를 대상으로? 개공. 이거 시험 여러 번 나왔어. 수험생을 대상으로. 맞아, 틀려? 틀려. 2차 수험생 대상으로. 틀려.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틀려. 개업공인중개사요. 공인중개사하고 개공은 이제 구별할 줄 알죠? 공인중개사는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까지 한 사람. 됐어요? 자, 일반인 X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분양 대행이 핵심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여기서 상가하고 뭔만 분양 대행하세요? 주택이라 했잖아요. 밑줄 보세요. 그럼 토지 분양 대행을 겸업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 토지 분양 대행은 못해. 토지 분양 대행은 못하고 상가하고 뭔만? 주택. 상가하고 어떤 것만? 주택. 상가하고 어떤 것만? 주택. 상가하고 어떤 것만? 주택. 상가하고 어떤 것? 주택. 이걸 분양 대행. 그러니까 토지를 분양 대행한다 그러면 틀려고요. 올해 토지 분양 대행 28회 때 나왔네. 틀렸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읽어봐요. 5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도배, 여러분들 이사 가면, 중개하면, 매매 중개하면 이사 가잖아요. 그럼 도배업체도 소개해주고, 이사업체도 소개해줄 수 있어, 없어? 법인 개공은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알선이 알선. 알선이 핵심. 알선 동그라미. 소개, 이런 거요. 도배, 이사업체. 알선을 겸업할 수 있어요. 알선. 그럼 이제 여기서 주의할 거 딱 직접 이사업이나 도배업을 같이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거 X. 이사업 X, 도배업 X. 그러면 이사업체를 소개해 주는 것이지. 이사업체를 소개해 주고 보수를 받는 것이지. 직접 이사업에 뛰어들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래. 누가? 법인. 그러면 개인 개공은 중개업을 하면서 이사업체 같이 할 수 있어요? 왜? 겸업이 자유로우니까. 개인 개공들은 여러분들 대부분 개인으로 할 거 아니에요. 이사업 같이 할 수 있어. 도배업도 같이 할 수 있어. 도배 해주고 또 중개도 하고 같이 할 수 있다고. 개인들은 가능해. 근데 여기는 지금 누구를 말한 거예요? 법인을 말한 거예요. 법인은 소개만 해. 직접 못 뛰어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어요? 읽어보세요. 경매 동그라미, 또 공매 동그라미, 그리고 권리 분석 밑줄. 자, 권리 분석하고 매수 신청 대리 동그라미. 자, 이거 매수 신청 입찰 신청 대리 나와 있죠. 이제 줄이면 경공매 권리 분석하고 매수 신청 대리도 할 수 있다. 누가? 법인. 됐어요? 권리 분석 들어보셨어요? 권리 분석, 자, 무슨 매물에 저당 잡혀 있고 전세권 설정되어 있으면 소멸되냐, 인수되냐, 이 권리 분석 해주거든요. 이것도 법인이 할 수 있고, 직접 경매에 참가해서 물건 낙찰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걸 매수신청 대리라 그래. 됐죠? 그러면 법인 개공은 저거이 가능해. 그래서 가능한 6가지가 몇 가지, 아니, 가능한 것이 몇 가지? 6가지. 이건 이제 머릿속에 넣어야 되고, 내용을. 그죠?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이 업종은 지금 누가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이요? 법인, 중개법인인데, 그러면 공인 중개사인 개공은 6가지 다 겸업할 수 있어요? 다 할 수도 있고, 여기 없는 이 사업도 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엄청 범위 넓어. 이거 할 수도 있고, 여기 나오지 않는 이 사업체나 도배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인들은 6가지 다 할 수 있겠어요? 중개인. 있을 것 같죠? 경험 자유로니까. 근데 5가지밖에 못해. 중개인. 왜 그러겠어요? 법에서 막았어. 경공매는 못하도록 막았어. 왜 막았어요? 경공매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 근데 중개인들은 옛날부터 자격증도 없이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못하게 막았어. 그래서 안 된 거야. 그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만 못해. 중개인들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잘 먹었어요? 여기까지 했죠? 그럼 이제 3번에 보면은 이제 보수가 나와 있는데 이 6가지 업종은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할까 이 말이야. 우리 법에서 중개 보수 규정이 있거든요. 초과해서 보수 받지 말라, 얼마만 받아라, 이거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법에서. 그럼 그 우리 중개사법 보수 규정을 적용하냐 이 말이야. 안 합니다. 왜 그래? 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저 상담해주고 1억 받아먹어도 관계없어. 5분 상담해주고 1억 받아먹었어. 그래도 우리 초과 보수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왜냐면 이건 보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면 상담 5분 해주고 1억 받아먹을 자신 있어요? 안 걸린다니까. 자신 있어 없어? 대답을 하지 말자. 하여튼 안 걸려. 왜? 저건 중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3번에 보면은 보수 첫째 줄 6가지 겸업하면은 중개사법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관련 법이 있으면 관련 법을 따라야 되고 없으면 합의입니다. 합의. 관련 법이 규정이 있으면 그 법규에 따른 보수를 받고 관련 법이 없으면 합의. 그럼 관련 법규는 어떤 거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 생각하면 돼요. 6번. 경공매 권리분석 매수신청 대리 있잖아요. 이거 하면 쫙 그 뒤에 매수신청 대리에서 얼마 받으라고 규정이 돼 있어. 그 법을 따르고 그런 게 없으면 이 상담 같은 건 다 합의한 보수거든요. 그죠? 매수신청 대리는 왜 그 규정이 있냐? 여러분 교재 한번 봐보실래요? 내가 넣어놨어. 저 뒤쪽에. 132페이지 끝털이에 132페이지 그 보수 및 실비 4번 상담 및 권리분석 보수 나와 있죠. 50만 원 보면서 협의 또 매수신청 대리 보수 나와 있죠. 그 규정이 있잖아요. 이것은 그럼 그 규정에 따라야 되고 그런 게 없으면 합의한 보수야. 관련 법의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의한 보수를 받고 우리 중개사법이 아니라 그런 규정이 없으면 합의한 보수를 따른다. 그 내용이에요. 뭐 경공매는 지금 관련 법규에 규정이 있죠. 우리 중개사법 규정이 아니라 그 법규를 따라서 받는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랬고 그 다음에 38페이지로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38페이지 이제 뭐가 나왔어요? 특수법인의 업무 범위가 나와 있어요. 무슨 범위? 특수법인은 지역농협, 지역산림조합 이런 거 말하죠. 그러면 이것은 6가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역농협이 6가지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 양갈 2번에 보면 6가지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죠. 왜 그러냐면 지역농협은 나중에 배우지만 농지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농협협동조합법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할 수 있지 이 6가지는 못해요. 양갈 1번.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예. 특수법인의 6가지 경험 못해. 예,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겸업할 수 있냐? 이제 수험생들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겸업은 이렇게 하면 돼. 내용을 자꾸 읽어서 익혀 두시면 돼. 자꾸 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잊어먹어도 관계없어요. 일단 지문을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끝났어요.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를 봐봐요. 제목이 뭐요? 고용인 강의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용인은 누구를 말해요? 누구 밑에 취업한 사람? 개공. 그러니까 고용인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사장, 즉 개업공인중개사 밑에 취업한 사람을 고용인이란 말을 쓰고, 고용인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소속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보조원이란 거 있어요. 고용인 종류는 몇 가지? 두 가지. 그러면 이 첫째 시간에 배웠던 개념들 할게요. 그럼 소공 개념이 뭐예요? 개공 밑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 직접 할 수 있어 없어? 보조도 할 수 있죠? 근데 보조원은 공인중개사로서 아닌 자로서 자격증 없이 취업했죠? 중개 업무 해 못해? 보조만 하죠? 보조한 것은 둘 다 같아요 달라요? 같아. 소공도 보조할 수 있고 이것도 보조할 수 있잖아요. 보조하는 건 같아요. 근데 여기는 중개 업무도 하고 여기는 중개 업무 못하고 여기는 자격증 있고 자격증 없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의의는 끝났고 하여튼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냐면 이 둘의 공통점하고 뭐가 있어요? 차이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2번에 보면은 고용인은 고용 있습니까? 거기는 공통점이라고 제목 옆에다 적어봐요. 2번 고용인은 큰 제목 옆에다가 적었어요? 그리고 3번은 차이점이라고 적어봐. 3번 고용인은 업무 범위. 이건 차이점들을 말한 거예요. 2번, 큰 2번 고용인 고용 있습니까? 이건 공통점. 큰 3번은 뭐다? 차이점. 큰 제목 옆에다 적었어요? 그러면 이제 공통점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 둘의 공통점 뭐냐면 이분들은 반드시 고용에 써야 돼요? 둘 수 있어요?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원이나 소공은 둬도 되고 요즘 뭐 혼자서 많이 하잖아요. 영업이 잘 돼야지 뭐 직원도 많이 쓰는데 잘 안 되면 혼자서 매물 보러 갈 때 문 잠궈 놓고 가고 전화는 휴대폰에 옮겨 놓고 혼자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둬도 되고 안 둬도 돼요. 관계없어요. 이건 둘 다 똑같아요. 소공인도 보조원도. 그 다음에 둘 다 고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신고를 해야 돼? 고용 신고를 하고 종료되면 무슨 신고해야 돼? 종료 신고를 해야 돼. 자, 소공이나 보조원을 고용하면 고용 신고를 해야 돼. 어디다 고용 신고 하겠어요? 등록 관청에다요. 여기 서북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그럼 고용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업무 개시 전까지 하게 돼 있어요. 업무 개시 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 종료된 날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건 둘 다 공통점이에요. 그럼 둘 다 둬야 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근데 고용됐으면 고용신고, 종료되면 종료신고. 그죠? 그래서 밑줄 보세요. 둘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은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 양가리 2번 종료될 때는 며칠 이내? 10일. 그거 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이게 공통점이야. 둘 다 똑같은 거. 그러면 이제 차이점을 한번 짚어볼게요. 이 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이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했죠. 이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게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고 또 차이점 뭐냐면 이분들은 직접 중개 업무를 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중개 업무 해 못해? 그러면 중개 업무가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한번 했는데 첫째 시간에. 중개 업무가 뭐라고 첫째 시간에 우리가 한번 해서 기억나? 그렇지. 계약서 작성 또 확인설명서 작성 또 확인설명. 자, 매수인에게 소재지랄지 면적이랄지 직접 설명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건 원래 사장이 한 개공이 할 일을 소공이 할 수 있다 그랬죠? 확인설명서도 작성할 수 있고
거래 계약서도 작성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보조원은 해, 못해? 이런 것은 차이점. 그래서 이제 거기 소공 밑줄 보세요. 소공 두 번째 줄, 확인 설명서 작성, 확인 설명, 거래 계약서 작성, 소공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뒷페이지. 보조는 그걸 한다고 했어요, 못 한다고 했어요? 못 한다. 수행할 수 없다. 두 번째 시험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이거 차이점. 공통점 차이점 공부했어요? 공통점 차이점 공부했어요? 둘 수 있다도 공통점. 신고하는 것도 공통점. 차이점은 중개 업무 하는데 보조는 해, 못해? 못해. 계약서 쓰는데 여기는 못 써. 정리되고 있죠? 예, 끝났어요. 자, 이런 거 이 정도만 정리해 볼게요. 그 다음에 40페이지. 40페이지 뭐가 있어요? 거기 보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책임. 자, 이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고, 근데 이제 그 2번하고 3번 있잖아요. 이것은 서서히 할 거예요. 오늘은 1번 위주로 할게요. 일단은, 왜냐면 2번 행정 책임하고 3번 형사 책임 있잖아요. 이것은 벌칙 관련 내용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벌칙 안 하고 있죠. 이건 기본서 나오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일단은 1번 위주로 할 건데, 일단 직원 때문에 개공이 책임질 사항은 3가지가 있어요. 큰 제목 정도는 알아두세요. 무슨 책임이 있어요? 민사 책임 또 행정 책임 또 형사 책임. 이제 3가지 책임이 있는데 오늘은 민사 책임 위주로 강의가 들어갑니다. 잘 봐보세요. 민사 책임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손해배상 책임이라 그래요. 돈으로 배상한 걸 말합니다. 돈으로 배상한 책임을 민사 책임이라 그래요. 자, 그럼 잘 봐보세요.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은 누구예요? 소공도 있고 보조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적어볼게요.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을 통틀어서 이제 고용인은 소공도 있고 보조원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의뢰인에게, 이거 매수 의뢰인입니다. 살 사람. 매수 의뢰인에게 고의가 됐건 과실로 됐건 손해를 끼쳤어요. 손해를 끼쳤다고. 얼마 끼쳤어요? 손해가 얼마 발생했어요? 자, 그 소공이 중개를 했는데 하자를 잘못 설명해서 이 사람이 건물을 사고 보니까 손해가 발생을 했다고. 고의가 됐건 과실이 됐건 하여튼 실수로 했건 일부러 그랬건 손해 보면 손해배상 져야 되거든요. 손해 얼마 났을 것 같아? 한번 찍어봐. 5천만 원 또. 여기는 10억. 크게 노네. 여기는 5천이 5에 10. 오유, 여기는 얼마 났어 손해? 1,000만 원? 이쪽은 좁고 좀 크고. 여기는? 네? 네? 1억. 10억, 1억, 5천. 그냥 1억으로 할게요. 공부하기 편하게. 아주 좋습니다. 공부하기 편하게 1억으로 할게요. 손해가 얼마 났어요? 1억 손해가 났어요. 그럼 이제 지금 고용인이 잘못해갖고 지금 이 사람이 물건을 샀는데 손해가 얼마 발생했어? 1억.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화가 나왔나? 손해를 받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직접 손해를 끼친 고용인을 상대로 1억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이제 우리가 이거 공부한 거예요. 지금 손해 사고는 누가 쳤어? 고용인이 쳤죠. 그럼 피해자가 직접 고용인을 상대로 1억 원이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주인이 책임도 않게 개공에만. 그러면 직원에게는 청구 못해요? 잘못했으니까 청구할 수 있고 여기는 사장이 져야 되고 둘이 대립되고 있잖아요 지금. 둘이 한번 싸워봐 있다 심지어. 싸울 일은 없어? 책임을 안 져?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사장이 다 해줘야 돼? 그런 원리가 어디 있어요?
내법이라고 내가 국회의원으로 보내드릴게요. 나와봐. 내가 탁 찍어줄게. 오, 벌써요. 요즘 여성 파워가 세잖아요. 세계적으로. 좋아. 자, 청구할 수 있어. 그러면 고용이 책임져야 돼. 자, 1억 원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서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사고 친 사람한테 청구 안 하면 누구한테 하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봐. 근데 법에서 이제 배상 민법상 이거 민법에서 가는 우리 법이 아니라 배상을 해줘야 돼. 근데 돈이 없어. 직원이 돈이 없다고. 그럼 이 사람 1억 받아내야 되죠. 돈이 없어. 그럼 이 사람 뭐 볼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법에서 뭐라 했냐면 우리 지금 중개사법으로 들어온 거예요. 중개사법에서는 고용인은 업무상 행위는 여기서 업무란 건 무슨 업무를 말해요? 중개 업무. 업무상 행위는 누구 행위로 본다? 개공 행위로 본다. 이 규정 하나 딱 뒀어. 이게 사람 죽이는 조문이야. 이 조문 하나가 개공에게는 아주 치명타고 의뢰인에게는 좋은 거죠. 이 사람 행위는 곧 누구 행위로 본다? 개공.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 그럼 이 사람이 폭행한 것은 책임 안 지고 중개 업무와 관련된 것만.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행위는 곧 이 사람 행위니까 개공이 사고 친 거하고 똑같죠? 그 규정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개공에게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얼마를? 1억을. 여기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럼 5천, 5천이 아니라 각각 1억이요. 왜 그래요, 왜? 동시에 청구할 수 있어요. 왜 각각 1억씩 청구해야 돼? 5천, 5천씩 청구한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배상을 해줬는데 여기는 돈이 없으면 배상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러니까 각각 1억씩 청구해야지. 어느 쪽에 있으면 받으면 끝나거든. 그래서 2억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1억이 났는데 2억을 받겠어요. 그것은 무슨 놈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각각 1억 청구해서 어느 쪽이든 받아내면 돼.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먼저 개공에게 직접 청구할 수도 있고 고용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선택적으로도 가능해. 돈 많은 쪽에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개공이 이제 돈이 많아서 배상해줬다고 가정을 해봐. 1억을. 그러면 개공은 누구에게,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을까? 구상권이라는 단어 들어봤죠? 내가 갚아줬으니까 나한테 빨리 갚아. 1억 갚아주니까 나한테 다시 1억 갚아. 이거 할 수 있어, 없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어요. 구상권 가능해요. 그건 나중 문제죠.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결국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이제 계속 일 시켜 먹어야지. 1억까지. 됐어요? 구상권 행사 가능해. 그러면 이제 고용인 때문에 개공이 지는 책임은 과실 책임일까요? 무과실 책임이요? 직원 때문에 사장이 지는 책임은 과실 책임, 무과실? 무과실 책임이요. 근데 이 무과실이라는 개념 잘 봐봐. 과실이 없어도 책임진다 이 말이죠. 무과실 책임인데 여기서 무과실이라는 뜻은 감독상 무과실이야. 감독하는데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감독하는데 과실이 없어도 책임진다. 그 말은 뭐냐? 감독을 잘해도 사고 터지면 배상 책임은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감독을 잘했건 잘못했건 사고 터지면 무조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그럼 결국 직원이 사고 치면 사장은 빠져나갈 길이 있어, 없어? 없어. 돈으로 배상한 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야. 무조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는 직원을 잘 고용해야 돼, 잘못 고용해야 돼? 잘 고용해야 돼. 근데 겉으로 봐서 알아? 사람 속으로 어떻게 하냐고. 그죠? 하여튼 문제 생기면 사장이 책임지는 거야. 이게 민사 책임이야. 됐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손해 끼치는 것은 고의나 뭐가 있어야 돼? 과실 책임이고, 직원 때문에 사장이 지는 것은 무과실 책임. 그 관계를 알아야 돼. 손해 끼친 것 자체는 과실 책임이에요. 고의든 과실이든. 근데 이제 직원 때문에 개공적인 무과실. 감독상 뭐 감독 잘했건 잘못했건 하여튼 책임을 진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선택적으로 동시에 청구 가능하다. 동시에 청구할 때는 5천, 5천이에요. 각각 1억씩. 각각 1억씩. 그렇다고 2억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둘이 연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진적 연대라는 말을 써요.
무슨 연대? 부진적 연대책임 관계다. 이렇게. 연대책임 관계다. 됐어요? 네. 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책을 한번 보세요. 일단 제목만 민사, 행정, 형사책임 몇 줄 권했어요? 예, 그리고 민사책임만 공부할 거예요. 자, 첫째 줄 보세요. 소공, 보조는 무슨 행위는? 업무상 행위 동그라미.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 개공 행위로 본다 동그라미. 자, 민법에서 본다고 추정한다고 배울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본다는 사장 행위로 의지가 돼버려요. 본다 동그라미. 자, 그래서 그러면 무슨 행위는 그런다 했어요? 업무상 행위. 이게 법 조문이죠. 15조 2야. 이 조문 하나가 사람 죽여. 그럼 이제 이 조문 가지고 출제를 하면 모든 행위는 개공 행위로 본다. 이렇게 출제하면 맞아, 틀려? 틀려. 모든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 업무상 행위. 중개 업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한번 보세요. 소공 보존이 중개 업무를 보조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 동그라미. 과실 책임입니다.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그를 고용한 개공 행위로 보므로 개공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져야 된다. 또 주의할 점, 개공이 직접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고용인에게는 손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질문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장이 고의 과실로 사고 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직원하고 연대 책임 져 안 져? 안 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장이 책임 이건 혼자 져야 되고 직원이 잘못하면 연대 책임. 그렇죠? 사장이 잘못하면 직원은 책임져 안 져? 그러면 사장님한테 뭐 한마디 해줘야 되겠죠? 뭐라고 해줘야 돼? 어? 무슨 뒤? 아, 잘하지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나 처음 들어봤어. 아주 좋았어요. 에? 아, 그건 부산 사투리요? 오, 좋아. 원래 부산 쪽이에요? 아주 좋았어요. 나 참 깜짝 놀랐어요. 그쵸?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긴 우리나라 말도 다 못 알아먹어. 제주도 말 하나도 못 알겠다 이거. 제주도 말 같은 거, 방언 같은 거, 그죠?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그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행정책임, 형사책임은 서서히 할 거예요. 이건 벌칙 관련 내용이라 벌칙을 한 바퀴 해야지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민사책임, 행정책임, 형사책임 발생할 수 있어요. 고용이 이제 뭔지 감 잡았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4절 뭐가 나왔어요? 사용, 인장 등록 시기 나와 있죠? 그럼 인장이 뭐요? 도장. 어디에 쓸 도장? 계약서 쓸 때, 확인 설명 쓸 때 아무 인장이나 쓴 게 아니라 관청했다고 뭘 해놓은 거? 등록. 이 인장을 쓰겠다고 등록을 해놓은 인장만 쓰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인장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인장 등록 시기는 자, 첫째 줄 중간에 보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 이게 시기야. 근데 내가 이 앞주에 이야기했죠. 앞에 시점은 언제부터요? 등록 처분 시부터 업무 개시 전이라 그랬어요. 등록 신청 시부터. 앞에 시점 내가 이 앞주에 분명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등록 처분 시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하라 그랬어요. 등록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전이라 그랬어요. 아, 이야기 안 했나? 근데 기억이 없어요? 오, 좋아. 며칠 지났어?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요? 죽인다. 또 그런 비정상적인 건 또 잘 기억해요. 자, 다시 적어드릴게요, 그러면. 잘 봐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보세요.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까맣게 잊어먹잖아요. 그럼 2주일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 2달 지나면? 그러죠? 똑같은 내용은 이제 2달 지나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잊어먹고 또 하고 잊어먹고 또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시험 보러 가면 10번은 봐야 된다. 어느 과목이든 전 범위로 10번을 봐야지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잊어먹어. 이건 근데 어려운 거 아니거든. 엄청 쉬운 거거든. 그렇잖아요. 사람 기억이 그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반복. 이게 듣고 보고 잊어먹으면 쭉 한번 맞고 뭐 그렇게. 자, 보세요.
인장 등록 시기 우리가 등록 절차, 등록 요건 구비를 하라 그랬죠. 그리고 등록 관청에다가 뭐라 그랬어요? 신청을 한다 그랬잖아요. 신청을 하면 구비 서류 검토한다 그랬죠. 이상이 없으면 등록 처분 및 뭐 한다 그랬어요? 통지. 자, 그리고 나서 뭐 한다 그랬어요? 업무 보증 설정. 보험 들죠? 그럼 뭐가 나와? 등록증. 등록증을 겨우 받고 나서 무슨 개시? 업무 개시. 이건 조금씩 기억나죠? 그러면 인장 등록 시기를 업무 개시 전까지 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죠. 인장 등록. 업무 개시 전까지. 근데 앞에 시점은 내가 처분 시부터 업무 개시 전이라 그랬어요? 신청 시부터? 그럼 또 대답 금방 하네. 자,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전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보험은 언제부터 업무 개시 전? 처분 시부터. 이때부터 업무 개시 전. 됐어요? 인장은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 전. 그죠? 업무 개시 전. 그러면 왜, 원래 인장도 이 이후로 원래 옛날에는 했거든요. 근데 민원이 제기됐다 그랬죠? 왜? 불편하니까 두 번 가야 되잖아요. 등록 신청하러 한 번 가고, 인장 등록 또 가야 되잖아요. 그죠? 며칠 만에. 그러니까 이왕 중개하려고 한 건데 인장도 같이 등록해 보면 되지. 굳이 또 두 번씩 가야 되냐. 그래서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전까지 아무 때나 인장 등록해도 관계없어. 요즘 귀찮으니까 대부분 신청할 때 같이 해버려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업무 개시전 앞에는 신청시. 이해됐죠? 아, 그 말이야. 근데 시기, 우리 과목에도 이 시점이 중요해요. 자주 틀려. 시점, 시기. 예,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연습. 잊어먹으면 또 하고, 잊어먹으면 또 하고. 언제까지? 시험 볼 때까지 하는 거야. 시험 볼 때까지. 방법이 없어. 이 공부란 것은 알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두 번 들면 대충 이해가 될 거예요. 안 된 것도 있겠지만 한 두 바퀴 정도 돌면 대충 웬만한 건 다 이해가 돼. 그럼 나머지는 이제 기억해갖고 문제 푸는 거거든요. 뭐 기억이 돼야지. 사라져버리면 이해는 했더라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복해서 그래서 알아도 하고 몰라도 하고 알아도 하고 몰라도 아는 것은 다져가는 거고 모르는 건 습득하는 거고 그래서 계속 가는 거야. 아는 건 다지고 모르는 건 습득. 그렇게 이제 계속 가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내야 되거든요. 이해됐어요? 오, 너무 심각하다. 왜 근데 책을 닫았어? 오, 좋았어요. 진짜 본인도 모르게 공부하기 싫어하는 느낌이 드는데 책을 탁 덮었어. 나 깜짝 놀랐어. 집에 가려나. 좋았어요.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업무 개시전 동그라미 쳤어요? 네. 그리고 그 주어에 보면 개공하고 누구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럼 보조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중개 보조원 X라고 적었어요. 왜 보조원은 안 들어가 있어? 중개 보조원은 계약서를 써 안 써? 인장 등록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보조는 인장 등록 안 해. 왜? 계약서도 안 쓰고 확인서를 보조. 카피만 하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관할청. 그럼 어디다가 인장 등록해야 되냐 나와서 첫째 줄 후단 등록관청. 등록관청 나와 있어요? 등록관청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등록관청은 여러분 같으면 서북구청장. 그때 인장 등록한다 이 말이야.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법인은 분사함수 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분사함수도 인장 등록해야 돼, 안 해야 돼? 분사함수도 계약서 쓰니까. 그럼 분사함수 자기가 있는 시장구수구청장에 인장 등록하겠어요? 주된 사무소로 갈 것 같아요. 주된 사무소로 갑니다. 아까 우리가 분사함수 설치 신고도 어디로 갔어요?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도 주된 사무소. 인장 등록도 주된 사무소. 세 번째 줄. 주된 사무소 동그라미. 후단. 분사함수 인장 등록은 주된 사무소로 간다는 거. 그래서 분사무소는 거의 다 주된 사무소야. 모르면 그냥 주된 사무소 찍으면 95%는 맞아. 100%는 아닙니다. 모르면 무조건 주된 사무소로 가면 돼. 분사무소 관련해서.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등록할 인장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어떤 인장을 등록해야 되냐? 법인 개공은 첫째 줄. 책을 보세요. 법인 개공은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한 법인 동그라미 치세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인 동그라미 쳤어요? 그러면 내가 왜 거기 동그라미 치라고 했어요? 법인 인장?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대표자 인장을 등록한다. 그럼 틀려.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 법인 자체의 인장입니다. 법인은 대표자 있잖아요. 그 사람 인장 등록한 게 아니에요. 법인 자체 인장을 등록하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어떤 인장을 등록해 쓸 수 있느냐.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 쓸 수 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제 분사무소는 두 가지예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 쓸 수 있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서 쓸 수도 있어. 그러면 대표자가 주로 누구 인장을 보증해 주고 있어요? 생각을 해봐. 자꾸 생각을 해야 돼. 그냥 단순히 읽지 말고 대표자가 누구 인장을 보통 보증을 해줘? 보증을 해준 것을 별도로 등록해 사용할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책임자. 분사무소는 대장이 누구예요? 대장. 책임자잖아요. 그럼 대표자는 주된 사무소 있을 거 아니에요. 주된 사무소 대표자가 책임자 인장을 보증을 해줘. 그러면 그 책임자 인장을 별도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원리가 그거야. 이해되셨어요? 예. 근데 자꾸 생각. 그리고 할 수 있다가 핵심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개인 개공이에요. 개인 공인 중개사 개공은 중개인 소공인들 있죠. 소공까지. 이분들은 어떤 인장을 등록해야 되느냐? 두 번째 줄부터 보세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때는 가족관계 등록부 동그라미, 주민등록부에 따른 주민등록표 동그라미. 자, 성명이 나타나는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된다 이 뜻이죠. 법인은 이거 아니에요. 법인은 아니고 개인들은 개인 개공하고 소공 개인들은 규격에 맞는 인장 규격에 맞는 인장을 별도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규격이 얼마요?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 이걸 별도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인장 같은 거 큰 것도 있잖아요. 막 크게 네모지기, 네모 인장. 그거 규격이 안 맞으면 안 되겠죠. 7mm 이상 30mm. 그러면 안 되죠. 7mm하고 30mm는. 이해됐어요? 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장을 등록했다가 인장이 바뀔 수도 있어, 없어? 이거 변경이요. 인장 변경이요. 이해되죠? 그러면 인장 변경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며칠이네? 7일만 체크하세요. 등록 동그라. 변경은 며칠이네? 7일. 7일 체크하셨어요? 자, DPA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등록 인장 사용 있습니까? 자, 개공, 소공은 중개 항의를 함에 있어서 등록된 인장을 써라. 등록된 인장을 써라. 등록된 인장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당연한 소리예요. 그래서 인장 등록하는 것이지. 아무 인장이나 쓰려면 뭐로 인장 등록하겠어요? 그렇죠? 아, 그 말이구나. 무슨 말? 그래서 인장 등록 뭐 크게 공부할 건 없고 이 정도 딱 정리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한 기념으로 쉬어야 되겠죠? 아주 좋았어요. 휴식 갖고 들어갈게요.